네, 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또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대형 기술주들 필두로 조금 큰 폭의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여행 관련주 일부 금융주들만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이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시장에는 조금씩 하방 압력을 가는 요인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국에서 CDC가 크루즈를 11월부터 조건부로 항해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운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무기한 연장했던 금지 기간을 이제는 조건부로 항해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크루즈 관련주들은 또 금요일에 크게 올라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쪽이 좀 어떻게 보면 숨통이 트이는 네.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뭐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계속해서 무기한 이렇게 금지가 됐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 이 조건부, 어떤 조건을 지키면 너희 운항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줄게. 즉 여행에 대한 이런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거 맞는 선택인가라는 이런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이 완전 급박하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어서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있죠.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본다면 완전히 바닥권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나긴 어찌됐든 할 거니까요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여기 비슷한 종목들이 있죠. 바로 이 해외 카지노 업체들입니다. 지금 현재 뭐 개정 휴업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실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실제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회사도 바닥은 이미 거의 나왔다. 실제 뭐 숫자는 별로 좋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은 점점점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언젠가는 끝날 거니까요 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또 여행 관련된 주식들은 정말 우리가 여행이 정말 현재 목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금만 괜찮아진다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는 순간부터 주가는 치고 갈 수 있는 이런 분명히 장밋빛 미래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즉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는 좀 기다릴 수 있어라고 하는 정도의 분들만 우선은 이쪽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도 여행 관련주 내에서 항공이나 호텔 관련주들은 보합권 내에서 상승 또는 하락했지만 크루즈 관련 업종은 기대감으로 한 5% 안팎의 상승세 보였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채 금리 가격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현금화 흐름이 강해지면서 국채가는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면서 은행주들 전반적으로는 또 한 1%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좀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결국 불확실성입니다. 네. 우선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수 있고 또 내일 끝나더라도 양쪽에서 나 불복이야, 나 이런 말도 안 돼라는 식으로 미 대선 결과가 조금 현재 물음표가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어디 한쪽에서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그래 아무 일 없어라고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정말 박빙의 지금 현재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경제 봉쇄령이 지금 현재 이곳저곳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프리덤을 이렇게 자유를 계속해서 좀 잡지 마라. 우리 계속해서 자유를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내려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을 하면 당연히 금리가 상승을 하면 얘들 마진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은행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등 우리 은행주들도 숫자는 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주가에 대한 흐름 좀 피난처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시장의 흐름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대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월가에서는 바이든에게 베팅하는 것이 지금 큰 상황이지만 일부 경합주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더블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불확실성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 대형 기술주들 금요일장에 실적 발표 이후 조금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알파벳만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승불을 켜줬고 뭐 애플, 아마존이 대형 기술주들이 5% 넘게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었습니다. 이 종목들은 야, 우리는 상관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지수가 거의 계속해서 연고점을 계속해서 쳐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역사상 고점을 계속해서 갔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대형 기술주들이 이런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쪽 대형 기술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가치주 쪽으로 조금 이런 로테이션이 돼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대형 기술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깨지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현재는 잠시 피해 가셔도 좋을 만한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 이런 기술주들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만 좀 피해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기술주들 일단은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차익 매물 출회와 함께 조금 큰 폭으로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IB들은 그래도 잇따라서 목표가 상향 전망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강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실 금요일장 우리 시장에서도 외인들의 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막판에 갈수록 낙폭이 커지는 양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강해 보이는 모습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오늘은 파인테크닉스 들고 오셨어요? 네, 파인테크닉스 여러분들 폴더폰 여러분들 좀 쓰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접어지는 폰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아나운서님은 아니네요. 네. 저는 아이폰에. 네. 아이폰도 이제 이렇게 폴더폰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입니까? 경첩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외부 힌지는 KH바텍인데 얘들은 내부 힌지를 만드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내부 힌지에서 실제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금 현재 좀 납품이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현재 알고 있고요. 실제 내부 힌지의 이런 모습이 점점 더 우리가 외부가 우리 아이폰,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다 똑같은 폰이었습니다. 좀 커지고 작고 이런 식의 폰이었다가 언제부터?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폴더폰, 이렇게 접어지는 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어지는 폰들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 결국은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곳에서 뭘 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 폰들은 다들 이러한 폴더폰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거의 바뀔 게 없는데 거의 마지막이 바로 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바로 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반기에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내년도 아마 삼성의 폰도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조금 나타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폴더폰이 내년에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그동안의 포션을 훨씬 더 많이 포션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의 교체 수요가 오면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면서 이 힌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 바로 이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은 지금 현재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 여러분들 좀 저가 뭐 최근에 뭐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조금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도 이 정도면 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8월 이후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폴더블 시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래도 반등 역시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파인테크닉스 꼽아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